고점대에서 멈칫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흑산병 봤다고 쇼 치면은 한 2, 3일 고생하고 적산병 나왔다고 롱 잡으면 또 2, 3일 마음 고생하거든. 바로 안 가거든. 아, 역시 반등했다고 또 좋아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예. 지수는 횡보하잖아요. 계좌는 녹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참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참아보자. 버티는데 시장은 한 번 또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안 해. 주식 안 하고 말어. 거기서 던져버려요. 그죠. 그거 받고 이렇게 스르륵 돌아가면은 그 또 비치죠. 돌아버리지.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놀리는 거지. 네.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웅이서 네. 오늘 장은 우리 선박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 소위 보입니다. 말해 네. 선박이나 마나 그동안 뭐시 우리가 맨날 선빵을 맞았지 않습니까? 선빵을 맞았으니까 오늘 예. 선박하는구나. 예. 오늘 장 그리고 이번 주 장 한번 우리 웅이사 특유의 그 총평 그런 거죠. 개구리가 개구리. 이렇게 그 물이 서서히 따뜻해지면 네. 이게 본인이 죽어가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 티 나오지도 못하고 예, 하다가 그냥 예. 삼키죠.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고통을 주다가 오늘 약간의 도파민 분비를 약간의 도파민 분비.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한 주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몸은 피곤한데 뭔가 있었나? 이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PD님들 썸네일 걱정 일찌감치 들어드립시다. 그때 왜 일주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뭐 하라 탁 터뜨리고 갑시다. 오늘 근데 그건 아니고 깨구리가 뭐 서서히 물이 대표지면 삼킵니다. 이거는 썸네일 달기는 좀 거시기하고 그런가요? 개구리 장사하면 되죠. 개구리 장사. 오늘 반찬 뭐 뭘까? 개구리 반찬 이런 장세. 매일매일 바뀝니다 반찬이. 매일매일 바뀌어. 이번 주에 안 해본 섹터가 없습니다. 거의 무슨 자, 계속 오늘 이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건가? 이런 오늘부터 장세. 양자 역학 했겠네. 아이고 어떻게 해서 몇 번 더 가셨어? 딱 아침에 한 번만 딱 하고 그냥 끝. 몇 프로 먹고? 아이 그 저희가 퍼센트는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일단 0.7%. 먹었다는 거. 0.7%.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아침에 시장 안 되면은 그런 것만 될 거다 생각하니까 시장 그런 거 안 되면 그런 거 갔다가 또 그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보니까 반도체 못 가고요. 반도체 못 가고. 이사람들도 막 힘이 빠지고요. 뭐 가겠습니까? 바이오 이런 거 막 또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내내 시장은 그냥 빨랫줄이에요. 이렇게 빨래 걸어놓고 잘 마르겠네 이렇게 쫙 해놓고 그래서 장에 이래도 안 물리겠는가 이러고 있면서 이래도. 네, 그리고 막 유도나는데 모르겠고 막 요래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장세. 이거 막 지금 이게 피곤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장세입니다. 그 뭐 우리 민수 형이 피곤해할 정도 같으면은 뭐 오죽하겠어요. 오늘은 우리 김 대표 그거부터 한번 위클리 네. 리포트부터 한번 보고. 네, 좋습니다. 뭐 한 35분 40분 좀 더 가니까 막 삐지더라고. 아니 일단 충분히 또 시장에 대한 고찰과 인사이트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죠. 이거 위클리 리포트 먼저 한번. 네.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른 거 할 줄 알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가 잠시만요. 됐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위클리 리포트입니다. 근데 오늘 동향 보니까 이제 딱 그거죠. 충격받은 다음에 누가 잘하나 장세. 네, 누가 잘하나의 장세에서 울면서 좀 처져 있는 코스닥이 가였고요. 네. 나머지는 그래도 다 가다가 나스닥은 한번 좀 요거 대비해서는 잘 버틴 거죠 오늘.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버틴 게 아니라 미리 못 올라온 거죠.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서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렇지. 그거랑 연동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한 3% 넘게 빠졌는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가다가 좀 갈 듯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위치 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예. 네, 그렇게 돼서 아무튼 뭐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그냥 약한 장세의 특징. 네, 뭐 그런 건 더 이상 얘기해봐야 아무 그나마 중국 증시보다는 낫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위안을 위안화를 쓰네요. 그러니까 위안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 보니까 요즘 중국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에도 보니까 LPR
안 내렸다고 빠지고 그 금리 안 내렸다고 빠지고 뭐 정책 제대로 안 나온다고 빠지고 뭐 이렇게 시장이 투정하는 것 같아요. 시위하는 겁니까? 그, 저희도 시위하는 것 같아요. 시위. 네. 그러네. 금투세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라. 어. 네. 그런 거 같지 않으십니까, 우 기사님? 그러네요. 네, 과거랑은 시장이 많이 다릅니다. 네, 과거랑은 다르고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달라요. 네. 실익이 크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도 섹터 플레이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쪽과 아닌 섹터들 있죠. 예. 거래가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네. 예. 무슨 뭐 평소에 그래도 한 10만 주도 거래되던 것들 예. 2만 주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얼마나 심각하면. 그리고 보면은 차트들이 이렇게 해서 빠지긴 빠지는데 전혀 그냥 관심 없어. 그래가지고 일단 나간 사람들 다 나갔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패턴의 차트가 무지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뭐 개장하는 한 일주일 전에 가격하고 거의 뭐 계속 줄줄 빠져서 마이너스 한 3%. 그 다음 주 가면 또 마이너스 2%. 어떻게 하는? 네, 아우 보면 좀 답답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연속이라서 속상하고요. 네, 속상하고. 그래서,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일단 열심히 V자식으로 가는 듯하다가 어제 두드려 맞았습니다. 두드려 맞았는데 나스닥이 예. 한 사흘 올랐던 걸 하루 만에 어제 다 까먹었더라고. 1, 2, 3, 예, 4일이네요. 예, 네, 3일 네, 동안의 네. 상승분을 한 방에 밀렸습니다. 지금 저 장전 보니까 0.8%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또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오늘 빠진 거의 절반 돌리는 건데, 돌리고. 예, 돌리고 저 초록색이 밑에 초록색 저기 지금 어제 두드려 맞고 내려온 저 레벨이 얼마인데요? 여기요. 아니 저 초록색 여기 18,000입니다. 18,000이고 저 18,000. 위에 거는 그러니까 여기 갭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 갭 나온 자리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18,000. 일단 갭은 채웠고. 예, 18,000 한 350, 300, 400은 좀 안 되고요. 네.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접수를 하겠는데 그냥 평탄하게 조정받고 가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렇게 가겠느냐 아니면 훅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확실하게 밟고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어제 왜 빠졌어요? 글쎄. 어제 뭐 특별한 뭐 없었는데. 우선이 왜 빠진 겁니까? 어제 나온 동향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없었어요. 없었고 예. 보면 뭐 지표 같은 경우도 특이한 거 없었는데 어제는 차익 실현 좀 하더라고요. 예, 차익 실현 사주는 주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런 뉘앙스가 지난번에 왜 빠지기 전에 미국 시장에서 계속 또 알고리즘만 돌아가다가 네네네. 지들이 팔고 이렇게 톱니바퀴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 어제도. 어제도? 이것도 시작되나 이런 느낌이.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이유도 없고 뭐라고 될 것도 없고. 여기다 요즘에 또 뭐 그런 거 있죠. 금리를 금리가 너무 또 앞서갔으니까 그걸 되돌리는 과정에서 또 안 됐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아니 솔직한 얘기로 네. 우리가 이걸 업으로 삼고 네. 그 숱한 그 경제 주식 관련 채널 중에 우리 연합뉴스 경제 TV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매일 또 2시간에 가까운 라이브를 하면서 맨날 이유 찾고 지표 따지고 하지만 막말로 네. 사는 놈 많으니까 오르는 거고 파는 놈 많으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거 갖고는 그거는 갖고 매일 방송을 못 하니까 맨날 이유 찾는 거지. 놈은 아닙니다. 자, 예. 자들 자들이 파는 자들이 사는 자들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뭐 잭슨홀 비팅 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아마 연준 대장은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네. 얘기. 예.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시장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거 갖다가 나오는 건데, 근데 어제 나왔던 거 보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갭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알고리즘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갭상승하게 되면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밤은 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말이 좀 그런데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내일 또 장대응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리 같아요. 약간 한쪽으로 방향성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자리. 지금 자리가요. 네. 네. 예, 미묘하긴 근데 한데. 하필이면 그게 또
파월은 별소리 안 했는데 괜히 내일 시황 보면 파월이 뭐라 해갖고 올랐던 빠졌다고 또 쓴다 보면 시황쟁이들은 어쩔 수 없. 뭘 써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두 분은 또 내일 찐시황 가서 또 뭐 파월 핑계 대면서 또 썰 풀 거 아니야. 아예 안 할 겁니다. 연준 의장 가지고 풀 겁니다. 연준 의장 갖고 예. 파월 얘기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파월 얘기는 안 하고 연준 의장 얘기만 할 거다. 네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또 마음 편하게 어디로 가든 내가 대가겠다. 근데 대갈 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뭐 그냥 밑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또 다 두드려 맞는 거고 위로 가게 되면 해피한 거고 이런 게임에서 확률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럴 때는 확률도 확률이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뭐 그냥 주식 100%를 갖고 있다가 맞기가 좀 아파요 이제.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이런 것도 한번 겪고 나니까 그러니까 좀 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정도는 두는데 우리 우사님이 요즘 아주 좋은 표현 쓰십니다. 뭐요? 한 30%는 현금 갖고 있자. 한 30%는? 예. 30%. 죄송합니다. 30%. 네, 뭐 튀었네요. 예. 이런 전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는 한 30만 원은 늘 현금을 유지하면서 가라 이 말씀이네. 100만 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 그거 갖고도 저 뭐야 뭐 600 얼마짜리 뭐 사가지고 그거 한 50원 먹어도 그것만 해도 얼마야? 천 얼마짜리 이런 거. 혹시 제가 잔잔바리게로 오셨다는 소문은 못 들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뭐 일단 다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편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책에서는 제가 하락 장악행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별로 기분 안 좋은 건데. 네. 저 바로 저 전 고점 저 가운데 있는 고점. 예. 저 때도 그랬잖아. 한 제가- 사나흘치를 다 말아먹었잖아. 요거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변형된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지금. 오늘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속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이렇게 맞아. 반등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거 잘 돌렸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 게 진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점대에서 멈칫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흑산병 봤다고 쇼 치면은 한 2, 3일 고생하고 적산병 나왔다고 롱 잡으면 또 2, 3일 마음 고생하거든. 바로 안 가거든. 역시 잔잔발이 아니신데 이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반등했다고 또 좋아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그 드리려고 말씀을 하는데. 하신 거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밑에 이 열려 있는 부분들도 생각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 나스닥의 저 까만색 김민수의 55월선이 얼마인데요 레벨이? 17,000 한 200, 300 이 정도쯤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 그래요? 언제든지 그냥 들어오게 되면 웰컴 이러면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인 과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 네. 전 이거 분석이 안 됩니다. 딱 저항선에서 들어가서 피보나치를 끄면 이해는 가는데 그동안 그쵸. 하락폭에 딱 61.8%가 맞습니다. 2,700인데 네. 근데 지금 저 까만색 저 김민수의 55월선에 지금 캔들이 몇 개가 걸린 거예요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한 하나 6일째 둘 셋 됐습니다. 넷 다섯 일주일 내내 저어서 놀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미치는 거죠. 제가. 그런 아니 게- 이제 네. 고백합시다. 55월선이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캔들 위에다가 55월선을 끈 거야. 이제는 진짜 내 궁금해서 물어봐. 저럴 수가 있나? 뭐 김민수의 55월선이 뭐길래 저렇게 지금 저어서 지금 일주일 내내 적하고 있냐고. 그러게 제가 시장을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있는 대로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고 시장이 그렇게 간 걸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봐선 저거는 과학이 아닌데 저거는 예술인데 아트인데 갖다 그렸는데 침대라면서요. 저게 진정한 그거라면은 네. 어떤 나름대로 김민수의 55월선이 뭔가 그게 있어서 저거라면 저거는 과학이고 즉 과학이 꼬로 침대고 예. 침대 꼬로 에이스인데 에이스 그래 어쨌거나 믿어줍시다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게 저거 저 작성 요령은 끝내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줄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예. 그 그거는 레시피는 안 알려준다는 거지 제가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러면은 저걸 갖다가 개발한 자로서 예. 저런 상황에서 돌파 확률이 높아요. 저기서 다시 눌릴 확률이 높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상황 쪽에서 어디든 가면은 세게 갑니다. 아 여기서 네. 여기서 오래될수록 오래될수록 예. 오래 머물수록 예. 위로 튀어도 많이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꺾여도 좀 아프게 꺾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이사님?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네,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에너지를 시장이 크게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에너지를 지금 시장 해석을 이쪽으로 해석을 해야 상승 쪽으로 해석을 하면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죠. 하락적으로 해석하면 포지션을 줄이고 보는 거고.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걸 생각 안 하려고요. 이번 주가 그런 장이었거든요. 왜 많은 걸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연준 이번에 뭐 고용에 대해서 데이터 조작 했으면 그냥 뭐 했으면 뭐예요? 했으면 주식 비워야죠. 아니라 생각하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뭐 거기에 대해서 조작을 했니만이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전에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뭔가 또 한 번 또 얘기를 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뭐 저 또한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예, 다른 것들, 해석하고 예, 해석하고, 막 해집고. 예, 웅이요. 해석하고요. 예, 돈 터지고 계좌 놓을까 봐. 그거 잘 안 냉정해져. 제가 누군가를 갖다가 누군가를 막 욕하고 싶어지거든 그때는. 예, 내가 잘못한 건 제가 없고. 언젠가 그거를 보여드릴 날이 올 것 같아요. 뭐를? 뭐 운용을 공식적으로 해서 뭐 저도 터지겠지만 어떻게 해나간지 결과를 보여줘야 말들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예, 여러 말들이 있다 보니 나 웅이야 이러면서 예. 이게 시장에서 맞아요. 웅망꿀이지. 예, 방꿀이죠 방꿀. 예. 그렇지. 방꿀. 아까 우리 박정현 부장은 방꿀에 돌아가니까 아우, 저는 싫어하더라고. 방꿀의 결정체. 예, 결정체죠. 3방꿀입니다. 3방꿀. 그래 딱 그거를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게 좋죠. 저를 활용해서 다른 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다면, 그러면 해피한 거죠. 그래. 뭔가를 지금은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평시는 아닙니다 지금. 평시는 아니다. 준전시 정도죠. 시장이 예. 시장 상황이 준전시인데 이게 뭐 여기에서 8월 어게인 8월 5일은 아니고 어게인 8월 5일은 아니고 그 가능성은 열지 말고 대신에 이 경기가 체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거를 계속 경계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번 이렇게 쭉 나올 동안에 옆으로 지수는 횡보하잖아요. 계좌는 녹습니다. 처음엔 에이 뭐 내일이면 괜찮겠지. 뭐 오늘만 1.2% 빠지고 그 다음 날 또 한 1.5% 빠지고 근데 그 다음 날은 한 0.9% 올라옵니다. 희망을 줍니다. 그날이 한 요날쯤 될 거고요. 요날쯤 언제쯤? 한 이번 주 수요일쯤 됐었을 거고요. 그 다음 날 왔다가 하는데 작은 또 약간 올라갔는데 내게는 또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이번 주 딱 보니까 장 초비 대비해서 이번 주 한 2.2%가 빠져 있는 겁니다. 지수는 그대로인데 이런 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잘 버틴다고 하는데 나 뭐 이러지? 뭐 이러면서 또 이제 고민이 가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그러면 웅사님 말씀처럼 한번 또 뭐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래도 어찌 버텼는데 그 다음에 또 출렁임이 한 두어 번 나온다.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럼 마이너스 한 2.5보다 지난번에도 잘 버텼는데 이번에 또 만약에 10몇 프로가 순간적으로 쭉쭉 데려간다. 아이, 그래서 지난번에 참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참아보자. 버티는데 시장은 한 번 또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안 해 주식 안 하고 말어. 거기서 던져버려요. 그거 받고 이렇게 스르륵 돌아가면은 또 비치죠. 돌아버리지.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놀리는 거지. 네. 네, 그 여기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속임수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네. 가는 듯 하다가도 빠져버리고 또 밑으로 갔다가도 다시 잡고 또 돌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 따라서 막 나 그냥 뭐 좋은 종목이니까 끝까지 가자. 자네 아직 손절 안 했는가? 이러면서 계속 털어버립니다. 막 올렸다 내렸다 이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지금요. 이럴 때는 차라리 그러니까 우 이사님 표현처럼 갖고 갈 거 갖고 가는데 아닌 것들은 현금 둬야 됩니다. 그래야 뭐 어떤 차라리 밀리면 그러면 그때 사보든가 이게 대응이 되는데 다 그냥 배순이 딱 쳐놓고 이 이상으로는 안 돼 이렇게 있었을 때는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웅이서 일반화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네. 장이 좀 끌적지근하다. 네. 이거 풀로 네. 채워서 가기는 좀 그렇다 해서
뭐 30%가 됐건 절반이 됐건 좀 이렇게 비중 줄이고 하겠다 할 때 네. 전에도 한 물어봤는데 네. 웅이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먹고 있는 걸로 정리를 해 아니면 터진 걸로 정리를 해? 어느 게 나아요? 둘로 가른다고 하면 터지고 있는 걸로 정리합니다. 예. 그래요? 예. 터지고 있는 얼핏 걸로 생각하면 터지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오를 기회가 있는 거고 먹고 있는 거는 이제 좀 올라왔으니까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먹고 있는 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분도 좋고. 터지고 있는 걸 정리하는 이유가 제가 매수를 잘못했다라는 거죠. 시장이 잘못됐냐, 제가 잘못됐냐라고 하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손실이 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수익의 빈도가 높아요. 뭐의 빈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수익의 빈도가 높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서 손실 나는 거를 저는 자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의 빈도가 높으니까. 수익의 빈도가 높으니까. 네. 아. 근데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잘못한 거죠. 예, 또는 수익의 빈도가 높은데 제가 포지션을 잡았을 때 손실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면 시장이 바뀐 거니까 그때는 쉬는 거죠. 네, 쉬는 거. 네, 그냥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10번 잡아갖고 한 6, 7번 먹고 한 30번 터지다가 터지는 빈도가 더 많으면 네, 좀 쉬어야 된다. 그때는 네 후퇴해야죠. 네. 후퇴해야 된다. 네, 네. 그것도 말처럼 쉬웁지가 않은데 그것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예. 안 되면 집에 가야죠. 예, 안 되면 집에 가야죠. 예. 주식 계좌에 집이 어딥니까?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팔아요. 조금씩은 다 팔아요. 그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게 올라오든 이게 갔다 갔다 하든 그냥 ABC에서 다 이렇게 덜어내서 그거 가지고 잔잔바리. 잔잔바리. 네. 수익의 빈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의 빈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8월 다음 주는 그냥 엔비디아 얘기만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맞아. 네. 그렇죠. 28일인가? 네, 28일이고 또 다음 주 또 그거 있죠. 또 제조업 지표들하고 또 쫙 나옵니다. 월말 월초 또 중국 거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올 거고 그거 끝나면서 또 고용 지표 나오고 엔비디아 끝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네. 예, 또 들어올 거고 뭐 쭉 또 들어오면서 또 CPI까지 이렇게 또 돌고 근데 지금같이 매크로 민감한 상황 쪽에서 뭐 조금만 삐끗한다 그러면 시장이 또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유, 네. 오케이. 예. 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수하고 고객 예탁금 시정잔고를 보게 되면 일단 돈이 안 들어옵니다. 예, 지금 돈이 안 들어오는 시장이고 지수는 반등을 했는데 돈은 그때 좀 들어오는 듯하다가 샀는지 못 샀는지 모르겠어요. 샀어도 줄어들 거고 주문 넣었는데 더 빠지면 살려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에이 빼 이런 느낌인데요. 예탁금은 쭉 빠지고 근데 지수는 반등하는데 신용은 와 그냥 처참하게 털린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이거 안 되게 뭐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털리니까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든 간에 다시 시중 삽니다. 네. 그걸 그냥 어차피 지수 떨어져 있다가 그러면 올라오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 지금 돌아오는 거 보세요. 이거 쫙 밀리고 털린 다음에 그러면 신규로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그럼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신용하고 또 밀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8월 5일 그 무렵에 신용으로 매수 들어오신 분들은 선수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수익 좋았을 것 같은데. 좋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번 올라왔을 때도 정리합니다. 또 정리했겠지. 네, 정리해서 신용을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신용 그거나 네, 최근 일봉하고 거의 흐름이 같네. 그렇죠. 네, 네. 잘한다. 지금 저기서 틀린 사람들만 억울하지. 그러니까요. 저기서 또 사고한 사람들은 잘하네. 이게 그러니까 이러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선수들만 남아 있어요. 선수들만 남는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예전과 또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면. 그래서 참 그러니까 더 까다로워진 거고. 꼭 2020년, 2021년 같은 장이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오거든. 네, 네. 그래가지고 호객 행위를 엄청나게 하거든. 예. 그래서 내 평생 처음 한다는 분들이 그때 또 우르르 들어오거든. 아, 그래서 또 매겨주거든. 그렇죠. 이 고스톱 첫
처음 배우는 날은 꼭 따거든. 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제 퇴근 한 30분 전부터 눈이 바짝바짝바짝 거리지 뭐. 빨리 끝나고 가서 후다닥 한 그릇 먹고 빨리 치고 12시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먹여주나? 어떻게 고스톱판과 주식시장을 비교를 하시다니 천재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왜 안 살까? 네. 글쎄, 네.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참 그러네. 네. 그리고 기관이 그냥 선물만 쭉. 네. 코스닥? 아, 그러네. 아, 예. 이번 주에 외국인들 선물만 선물만 갖고 왔다 예. 갔다. 예. 그러니까 기관들이 따라서 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거 요게 답니다. 뭘 설명을 할 게 없어요. 그런 쪽에서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나머진 쫙 팔고 연기금만 좀 샀네요. 근데 연기금은 요즘에 보니까 2차전지 되게 좋아진대요, 연기금이. 그렇죠. 그러네. 네. 이따 우이사님 자료 보시면 확인되실 겁니다. 네. 근데 사모펀드는 계속 줄이네요. 줄이는데 전기전자 중심으로 줄이고 보면은 전기전자 쪽에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아우, 개인만 샀구나. 네. 이러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반기 기대가 막 키웠던 삼성전기 보세요. 네. 네. 쫙 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야 삼성전기 진짜 매매하기 까다로워요. 또 저희 건들 또 팔면서 또 무슨 뭐 반도체 피크아웃 또썰 퍼뜨리고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써 그런 썰이 돌아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주도주가 이제 뭐 바뀐다는 둥 또 그렇게 또 썰레발들을 또 치고 있는 거 아이가? 저가 또 팔면서. 맞죠, 우 기사님? 그 또 회사 쪽에서는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네. 줄인 것 같습니다. 예, 줄였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요. 휘둘리지 말고. 예, 외국계가 뭐 겨울이 왔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다음에 리포트 우리나라 리포트 나오고 뭐 그 증권사 같은 경우가 매도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원망하지 말고 각자 기준대로 하면 돼요. 예, 이거 뭐 겨울이 왔는지 아닌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생각해요. 가격 메리트 들어오면 IT 사야 됩니다. 예, 가격 사야죠, 메리트. 사야죠. 예.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가 아직은 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은 물음표를 달고 가기는 가는데 여기에서 눈으로 보이는 추정치는 안 꺾이니까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 왔을 때는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가시죠. 예. 듣고 심취하고 있다가 언제 살까 이거 생각하다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또 극명하게 갈리는 게 또 금융은 쟤들 또 막 사네. 그러네요. 탈탈 털어가네. 그렇습니다. 은행부터 요즘 보니까 아니 언제 우리 금융지주가 거기까지 올라갔죠? 네. 올라오고 있고 뭐 BNK 금융지주도 그렇고 또 이제 보험주들도 그냥 와, 세더라고요. 내가 오늘 우리나라 모처럼 이렇게 종목 몇 개 보다가 미국 주식 같은 주식 하나 있더만. 메리츠 종금. 메리츠 금융. 그건 옛날 거고요. 옛날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합니다. 메리츠 매금지. 매금지. 예. 그거는 보니까 꾸준히 우상향이더만. 아주 그런사를 뛰쳐나온 그때 우리 사주만 자갖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사님? 네. 같이 나오자마자 그래 우리 사주 다 팔아먹었어 그래? 아니요. 그러면 그 전부터도 그때가 아마 제가 그때일 겁니다. 그 소장님 처음 뵀었을 때 그때가 그 주간 전망대 할 때 빨간 의자 주간 전망대 할 때. 그게 할 때 그 처음 섭외 전화 받고 네, 저희 네, 갔을 네. 때 그때였는데 그때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예. 바이오의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네. 어. 네, 그거 매매하느라고 무슨 증권주 막 그래서 그냥 다 몰아칠 때였어가지고 네. 그게 허공으로 날아간 지는 벌써. 네. 그리고 그거에서 가끔 하다가 제가 한번 섭외 왔을 때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나오라고 그랬을 때 그때 못 나간 적이 있었어요. 왜? 하도 억울해서. 하도 허탈해서. 내 돈 다 어디 갔어? 이러면서. 네. 그때 무렵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아, 참 네. 저렇게 되면은 최근에 김민수 대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셔가지고 야,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보시던 우리 팬분들 가운데 좀
똑같습니다. 그냥 날려서 울고 있고 울고 있는데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맞아. 네. 오케이.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래도 의약품 쪽을 사네요. 그 바이오 쪽이죠. 네, 이쪽 들어오고 있고 철강부속 삽니다. 요게 포스코홀딩스부터 약간 2차전지 문이 나는 것들, 요거 들어오는 것부터 풍산, 고려아연 이런 거 매수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 고려아연은 기관이 사는 거죠. 네. 뭐 그런 거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특이하다 싶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관들이 그래도 그 뭐 이게 실질적으로 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통,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통신 이쪽은 다 포지션이 연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다 매수 쪽으로 잡혀 있네요. 예. 다 보게 되면 유통, 전기가스 워낙 강세 수혜 쪽이죠. 네, 그런 쪽으로 잡고 있고 건설은 금리 또 수혜, 통신은 경기 방어, 뭐 예. 약간 내수 쪽들 이런 쪽의 포지션을 또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도 좀 눈길이 갑니다. 네. 그런데 개인들은 다 팔아 있던 거 다 털린 겁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좀 겹치네. 네? 평소보다 좀 겹치네요, 그래도. 네, 겹치는데 근데 색깔은 좀 많이 달라요. 기관은 지금 보면 하나금융, 또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KB금융 금융 쪽으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고 예. 그 중에 떡하니 네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네이버가.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보면 한국전력 이게 또 같이 들어오는 게 그냥 거의 그거죠. 공식이죠. 워낙 강세 때 유틸리티를 산다 예,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셀트리온은 약간 이제 바이오 쪽에서 포지션 갖춰가는 것 같고 외국인들 봤었을 때 또 특이한 거는 조선 쪽 삽니다. 하나, 둘, 셋 다 조선인데요. 조선 계속 사고 있네요. 근데 주가는 재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매매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이렇게 좀 네. 빠른 게 없다 보니까 묵직해서 그냥 실망,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이렇게 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 이만큼 올라갔다 보니까 네. 저거 다시 사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묵직하게 가는 겁니다. 묵직하게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아까 보니까 요거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예. 네, 그렇게 보는 것 쪽에서 그러니까 2차전지를 좀 관심을 갖고 있네요. 그게 좀 특이한 포지션 같은데 그래도 2차 전지주 중에 2차 전지주 같은 주식만 사네. 제 얘기는 네. 그 뭐 무늬만 뭐 그런 것들 말고 진짜 2차 전지주들을 사네. 예. 에코프로도 있는 예, 여긴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을 보니까 기관 쪽하고는 거의 그냥 그래 바이오 삭게. 네, 지금 보면 ST팜, 알테오젠, JC는 아니라고 봐도 바이넥스, 리가캠, 메디톡스, 뭐 TNL 이것도 약간 성격이 그렇지만 바이오 성격에 가까운 것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TNL 뭐 이렇게 보면서 쭉 보면은 요거는 근데 좀 보톡스 쪽과는 좀 뺄게요. 파마리스치 이런 것들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펩트론, 렙지노 이거는 좀 이것도 뺄게요. 예, 네, 코로나19로 예. 한번 스쳐갔다가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관심은 계속 바이오 쪽에서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의외로 특이한 거는 외국인들이 JYP 엔터 들어오고 있고 하이브도 있었는데 저 밑에 있나 봅니다. 이런 것들은 또 사고 있다는 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수 형. 예. 저 퇴근해도 되게 퇴근할래요? 아니면 우리 또 웅인사에 또 들어야죠. 들어야죠. 네. 가만 뒤쪽 웅인사 준비하신 자료 그거 하기 전에 네.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거. 네.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거 회사 이름을 M83이요, 네. M83이요, 네네네. M83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상장 이틀째 아니에요? 네. 상장 이틀째. 어제 뭐 54,800원 이게 300%였던가? 네, 네. 갔다가 300%. 오늘은 또 18,510원? 네. 빠졌죠. 물론 민수 형이 This is Korea 갈 텐데 네. 이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가? 그게 그쪽이죠. 가상현실 쪽에서 네. 뭐 영상 만들고 하는 쪽이거든요. 영상을 만들어요? 네. 근데 뭐 신규 상장주는 어차피 그런 건 안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금이 몰려서 움직인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게 이거를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죠. 참여하느냐, 네, 안 해도 하느냐? 돼요. 해도 해도 됩니다. 된다. 예, 해도 돼요. 아. 이거는 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시장의 하나의 단면이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데 각자의 기준에서 이 뭐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신규 상장주니까 좀 불편하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딱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 신규 상장이 쏟아졌습니다. 네. 하루에 막 2개도 나오고요. 예. 예. 근데 결과는 다 뭐 완전히 음봉 파티, 네, 파란색 파티. 근데 한 종목이 딱 그랬거든요. 그 DTS팜, DTS파. 예, 네. ST팜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합하면 다 ST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그 300% 갔었죠. 그 다음에 그것도 결국은 뭐 2, 3일 만에 다 이렇게 돌아오긴 그렇죠. 하는데 네. 자, 지금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아, 수급 없는 시장이구나. 예. 뭐 없는 시장? 수급이요. 수급이 없다. 네. 수급 없는 시장. 예전 같은 게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상반기에는 했다가 강하면은 이렇게 해서 막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몇 개 네, 있었어요. 예. 그러나 물론 거기다 다 이제 최후는 이걸 맡고 있지만 예. 근데 그런 것들 봤었을 때 그런 거조차도 전혀 없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시장의 관심도와 그죠. 체력이 네.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어. 그냥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우기사 가져오신 자료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빠르게 보겠습니다. 빠르게. 네. 먼저 개인 주체의 거래소 순매수 순매도 상입니다. 종목을 보시지 말고요. 종목을 보지 예, 말고. 업종 겹치는 업종을 보시면 그게 조금 더 실제 매매에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매수는 IT 쪽 SK 하이닉스, 유한양행 같은 경우를 매수를 했었어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탈출을 시켜줬고요. 누구를? 예, 개인 매수를 탈출시켜 줬습니다. 오늘 올라왔으니까요. 예, 예. 예,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매수고요. 미수페타시스, IT 쪽이 삼성전기도 이번 주에 순매수. 예. 그렇고 반대로 순매도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 쪽과 반대로 한국전력, 그다음에 뭐 LG에너지솔루션, 금융주, 네이버. 네이버를 네. 견디다 또 네, 그러니까요. 조금이나마 또 던지는구나.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그죠. 네. 뭐 하나오션, 조선, 금융 쪽 이렇게 좀 나왔어요. 이 매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겹치는 업종은 2차 전지 정도, 금융 정도 그 정도였고요. 네. 이천지 지금 좀 털리는 겁니까 저거? 저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순매수가 공매도 한매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약간 조장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차 전지 화이팅입니다. 개인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면 그 M83 네 여기 있네요.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오늘 찾아간 거. 참전의 종목 HLB도 있고요. EN셀 이것도 신규 상장이었죠. 오스코텍 아까 유한양행이랑 연결된 종목,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중에서 못 갔습니다. 3천당제약, DTS팜도 있네요. TDS팜 이것도 있고 신규 상장주가 개인 매수에 다 들어와 있고 반대로 매도가 알테오젠, ST팜, TNL 리가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약간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좀 선택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선택을 많이 했네요. 코스닥에서? 네, 신규 상장주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 보면 그냥 이쪽 제약바이오를 많이 팔았습니다. 뷰노, 펩트론, 펩트론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요 위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 털렸다 생각합니다. 요 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네, 다 수익인데요. 예. 다 수익이십니다. 네. 저도 이 안에 있겠죠. 네, 저도 이 안에 그냥 방꿀이다 보니까 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꿀로 밀려고요 이제. 다음으로 기금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관여가 기금도 많지 않아요. 응?
시장 현물 주식을 적극적으로 안 삽니다. 대부분 패시브, 네. 패시브예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금융 쪽, 한국전력, HDC 현대산업개발. 시장을 그래도 약간 앞서가는 거죠. 시세 난 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다 시세 난 쪽. KTNG까지, 네이버. 이마트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쪽 선택 같은 경우도 그냥 뭔가 다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한 발 빨라요. 시장 보이는 대로 보면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PBR 이런 거 KTNG도 저 PBR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네, KTNG 실적 엄청 좋았어요. 네. 네, 그죠. 실적 좋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그렇게 맞물려서 가고 매도는 IT, 그 다음에 IT 쪽 있고 조선 쪽,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매도. 아마 그날 당일에 다 매도했을 거예요. 올라온 당일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다 활용해서 매도를 했다 보이고 IT 쪽을 꽤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해서 시장 색깔 딱 바뀌게 들어왔네요. 코스닥 쪽 가볼까요? 코스닥 쪽은 아까 개인 주체의 매매랑은 반대입니다. 네. 메디톡스, ST팜,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식으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좀 받아줬고요. VT, 한글과 컴퓨터는 조금 생소하네요. 근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매도는 하나머티리얼즈는 손절, 덕산네오룩스도 손절, 오스코텍은 그날 당일 팔았을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손절이겠습니다. 저 중에 익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최근 매매로는 대부분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요건 조금 다른 면이 있었는데 대부분 ISC도 수익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고. 참, 근데 숫자가 왜 저렇게 잔잔하노? 예, 적어요. 코스닥이죠. 뭐 48억 했었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은 그 기금의 액티브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패시브로 대부분 쓰고 있고요. 사모펀드 쪽 볼게요. 순매수, 네, 금융, 그다음에 한국콜마, 강했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이고, 조금은 색깔을 다르게 갔어요. 딱 어느 업종이 특별히 겹치는 게 없는데 반대로 매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템 같은 경우도 먼저 비었고 한국조선해양,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좀 매도하는 모습.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속 봤던 종목들 삼양식품, LS일렉,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지주 이쪽 금융은 약간 차익거래보다는 좀 비중이 있던 거를 상대적으로 덜한 쪽으로 채우는 모습이었어요. 네. 요런 플레이를 많이 했네요. 많이 했고 코스닥 쪽 가보면 제약바이오 쪽, 네, ST팜, 실리콘투 같은 경우를 사들였고 한중인 CS는 전력, 그 다음에 그런 쪽 관련. ESS 쪽에. 네, ESS 쪽. TNL 뷰노,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랬고요. 이쪽도 뭐 특별히 뭐가 없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매도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조금 다르게 사모펀드 같은 경우 사모펀드 중에서 한두 개 하우스에서 제약바이오를 좀 비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에 대해서 종목은 특별히 보지 말아주세요. 종목은 보지 마라. 겹치는 쪽의 방향성 정도 수급으로 많은 걸 해석하려고 하면 지금 장에서는 노답, 네, 답이 없습니다. 네,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이 겹치는 정도, 색깔 정도만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삼은 어떻게 할까요? 삼양식품하고 삼천당을 어떻게 할까요? 걔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크리티컬한 레벨을 물고 내려오는데 네. 이거는 뭐 충분히 저가 매수 들어갈 레벨입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더 매물을 자극할 수 있는 레벨입니까? 보시기에. 매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매물을 자극할 수 있다? 그 상반기에 했던 생각들을 그냥 잊으려고 해요. 잊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은 뭐 밸류에이션 잣대를 상반기에 이 정도 성장을 했으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좀 이제 상반기만큼의 성장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약간 수급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급적인 면이 네. 있다. 오늘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예. 그 어떤 종목에 뉴스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게 시장에서 그 수급의 심리를 생각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은 괜찮은데 좀 수급이 깔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게임 중에는 뭐 게임도 같이 안 움직이대 이제. 가는 놈만 가도 막. 게임은 우리 게임궁. 게임. 그러네요. 가는 쪽만 가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무게를 두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 주가가 어느 정도 떠서 있다 보니까 뭐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 가장 자신 있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신 있는 쪽. 뭐 이게 추세매매 스타일이면 추세매매로 보는 거고 비추세면 비추세. 기업을 펀더멘탈 보면 펀더멘탈 그런 쪽으로 주특기를 살리시고 다 잘하시는 분들일 거잖아요.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주특기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소음이 많습니다. 주변에 소음들 많은 매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기보다 중심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 같은 경우는 참고 정도. 참고 정도. 근데 그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걸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들을 듣다 보면 그 단계에 오르면 이제 다 컨트롤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소음들을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를 듣고 캐치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은 되시지 않을까. 예. 두 분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주식 관련한 방송 노출이 많은 분이시잖아. 네.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떻게 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 활동이 폐를 끼친 거하고 그러던 남들 유익을 끼친 거하고 스스로 평가하기에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파장이 커질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자. 거기 듣고 싶네. 마음속에 있는 얘기. 쇼츠 만들 거. 예. 쇼츠 마음속에 만들 있는 얘기는 이 파장이 커지는데요. 약간 이 눈빛이 보니까 이게 또 약간 뭐가 또 트라우마가 올라오는구나. 저희끼리만 얘기하시죠. 얘기하세요. 저희끼리만 네. 이렇게. 저희끼리만 시청자분 안 얘기하면. 보십니다. 저희끼리만. 예.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네 이상입니다. 띄엄띄엄 보는 분들이. 오케이. 그냥 그렇습니다. 예. 형은 그래 뭐 많이 그거 기여하시고 또 도움을 주신 거 이해해. 나도 인정하고.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민수 형도 제가 요 부분은 최근 몇 년 중에 조금 이렇게 실수를 했던데 그 같습니다 할 만한 거 없을까? 다 잘했어. 아이, 다 잘했는데. 죄송한데요. 어. 다 까먹습니다. 잘못했으면 저는 사과하는 스타일이고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하는 스타일이고 네. 잘 맞췄으면 했지 이거 아닙니다. 잘 안 그렇죠. 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제가 매매할 길이 바쁜데 그것까지 다 기억하면서 그래서 제가 몇 월 며칠 날 뭘 샀고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거 가짜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죠.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다행이고 그죠. 혹시나 잘못했다 그러면 죄송한 거죠. 그러면 정말 큰 실수였다 그러면 사과드려야죠. 다시 잘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게 제일 맞잖아. 그러면 가늘고 길이. 요거 좀 이렇게 좀 비유 좀 주삼. 이제 뭐 오늘 저녁에 당장 우리 파월 형님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네. 그 파월 형님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아까 나스닥 그 짱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아마 오를 거야. 네. 거의 오늘 오르고 그지 월요일 날도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쭉쭉쭉쭉 해갖고 그냥 전고점 열자 뭐 이렇게 될란지 아니면은 하루 이틀 그 가다가 지난번 그때처럼 자네 아직 안 틀었는가 이럴 수도 있는데 뿐만 아니고 이제 또 엔비디아도 있고 그리고 요거 어떻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코스피 일목균형표 같은 거 데일리로 해보면은 네. 쫙 구름대가 이렇게 있다가 훅 꺼지는 게 9월 2일이야. 9월 2일. 9월 2일 그 무렵인데 9월 2일이 9월 첫 거래일인데다가 네. 그놈의 또 뭐 ISM 제조업 지수 개선하고 네. 뭐 이제 극하는 때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추석 전에. 그렇죠. 추석 전에 이제 좀 그래도 자산 시장은 길게 보면 우상향인데 뭐 이 잔파동에 뭐씩 고점 대비 한 10% 아니 그 정도는 맞아주지 생각하고 아 추석이면 어떻고 9월 FMC 뭐 25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고 그냥 가 이게 맞아 아니면은 조금 줄이는 게 맞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줄이는 네. 게 네. 형은 제 포지션을 말씀드릴까요? 네. 주식이 별로 없어요. 주식이 별로 없어 네. 매일매일 다채롭게만 예, 부패 차리는 거. 그러니까 손만 더 바쁘죠. 돈이 있는데 뭐 이것도 아까 저것도 아까 이러다 보니까 마음만 바쁜 거고 솔직히 실적은 별로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